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위즈덤 컬리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얼리버드. 얼리버드만. 얼리버드 해야죠. 아 하시면 좋은데 예.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늦어도 예, 된다. 약간 늦어도 내 속도로 근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가장 빨리 오늘 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요. 또 네. 이걸 쉐어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야미작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이서 함께 이 강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즈덤 컬리지 관련해서 오늘 네. 어디 자정까지인가요? 자정까지인가요? 예, 자정까지 딱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얼리버드를 하면 장점이 많잖아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비용 절감이 가장 좋죠. 그게 제일 예, 중요해요. 좋은 우리가 거죠. 지금 예. 뭐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이런 거라도 좀 비용 절감을 해야 되니까 혹시 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오늘 얼리버드 해야지 하다가 깜빡 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알람 맞춰 두시고 예,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 네. 삶의 지혜, 투자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위즈덤 컬리지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보셔도 되고요. 삼프로TV 앱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입니다. 자, 어제 나스닥 분위기들이 벌써 좋으네요. 이분들 두 분이 아니 모습이.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좋아야죠. 예. 좋죠. 오랜만에 올랐어요. 예, 그 다우지수가요. 네. 무려 488포인트. 제가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데 네. 예, 오늘 또 두 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무려 48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요. 오늘 종가는 238이니까 위아래로 얼마입니까? 위아래로 거의 거의 700 넘게 이렇게 위아래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시장이 그림 보여주시면 지난 주말에 급락해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나름 좀 안정된 모습을 보려고 시도 정도 하고 있다라고 있겠고요. 나스닥은 1.3% 올라갔고요. 그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처음부터 좀 성능을 강했습니다. 다우나 S&P가 약간 처지다가 다우나 S&P부터 끌고 올라가는 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유를 따지자 보면 10년물 금리가 2.8%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유가도 $1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분명히 좋은 징조지만 이게 완전히 좋은 계기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냉정히 보면 중국에서의 상해의 어떤 락다운에 의해서 지금 북경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약간 부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전 세계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것들,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감소 이런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달러인데요. 미국 달러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101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이거 지금 0.4포인트 정도만 넘어가면 이거 지금 바로 2002년 수준 갑니다. 20년 저 고공행진 옆에 유가 오타 아니고 유유 하신 거죠? 유유죠, 유유.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부에서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떨어졌지만 혹시라도 환차 이런 것 때문에 하신 분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이 괜찮다는 거는 저는 그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반대의 경우는 그럼 또 미국 주식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해외 자산 투자를 어떤 거라도 하셨다 그러면 이게 미국 주식이 될까 뭐 일본이건 유럽이건 뭐 중국이 하셨던 간에 그 나라 화폐 가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화폐 가치의 기본 단위를 삼으셔야죠. 그걸 한국 돈까지 엮여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저께 1248원, 49원, 1250원까지 갔거든 어저께. 뭐 종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1250 거의 봤어요. 제가 요새 직구를 안 해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예, 필요하면 사셔야죠 그래도. 네. 예. 너무 비싸요. 반대로 또 해외에서 매출도 하시는 분은 왜 이러십니까 지금? 어찌됐건 그만큼의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냉정히 보면 그 달러 힘, 각국의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힘이에요 한마디로.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 흐름 볼까요? 그 다우지수의 30개 주식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네. 실적이 내일인가 발표하잖아요. 그 세일즈포스가 1.8% 올라가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 연중 최저 아닙니까? 세일즈포스도 연중 최저에서 좀 반등하는 정도 모습이었고요. 메타플랫폼이 오늘도 좀 그나마 좀 반등했어요. 1.6% 반등했는데 이거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의미가 전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잠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 막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틱톡이요 얘기하면서 매출의 3배, 4배 얘기했잖아요. 네. 정확히 찾아보니까 200%가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200%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3배? 세 배. 3배인가요? 세 배, 3배가 정확한 세 배였습니다. 표현이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어저께 4배는 아니다. 세 배다. 지금까지는 이 플러스 200%%다. 200%라고 정정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막 찾아보고 그렇죠, 저 이양이 그렇죠. 뭐 엉터리로 얘기하는데 네, 200%가 들어왔다고 포인트?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 측 목표가 어제도 말씀 일부지만 회사 측 목표가 2024년에 유튜브의 광고 매출을 쫓아가겠다. 거의 근접하겠다는 것이 틱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틱톡 목표도 일부 아주 틱톡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뭐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백상예술대상도 네. 무슨 틱톡 인기상 뭐 이런 걸 투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를 했나 보네. 틱톡이 대단하다 스폰서를 이런 했나 생각 보네. 좀 들었어요. 하여튼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틱톡 미주미를 오픈할 거니까 조만간. 네, 네. 그래서 기대해 그게 저희가 뭐 볼게요. 춤추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틱톡이 시간대를 계속 늘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1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3분까지 늘었다니 제가 유저가 아니라서 확인해 주면 좋겠는데 회사에서 뭐 10분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늘리겠다고. 10분.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아는 바 아니까 저희가 하게 돼서 다 하면 오픈해서 알려드리겠고요. 네. 애플인데요. 애플이 오늘 소폭 반대를 했지만 애플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JP모건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기대 이하일 거라고 오늘 그 레포트를 냈는데요. 물론 결론이 여전히 매수 의견이지만 1분기 기존 아이폰 판매가 6천만 대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자기네는 이거는 5,500만 대다. 다만 이거는 아셔야 돼요. 애플이 작년부터 그 유닛 단위 있죠. 유닛 단위를 발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몇 대 발표 안 하고 어마운트로 합니다. 금액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표 안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계산을 하죠. 월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는데 6천만 대 정도가 기존에 자기네가 이제 그 예상이었는데 이번에 5,500만 대로 좀 낮췄고요. 일단 어찌됐건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판매도 2억 4,500만 대에서 2억 3,500만 대로 1,000만 대 정도 줄여놨습니다. 이거 JP 모건인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5 정도 내렸다는 거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목요일 날 끝나고 발표하나요? 실적 발표할 때 목요일입니다. 맞습니다. 되겠고요.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는 제가 안 봤지만 우리나라도 거의 이번에 순매수 상위에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부사님 자주 보시니까 아실 텐데 미국에서는 첫날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첫날 로비뉴스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첫날 주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날 있잖아요. 첫날 크게 떨어진 날 넷플릭스 로비뉴스 순매수 1위였어요. 그날 첫날이요. 어찌됐건 전화 부사장이 이렇게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거가 바로 치유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급반등할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요. 4일 연속 하락하면서 4년 내 최저치입니다. 4일간의 하락이 40%가 났거든요. 이 가격 대비. 근데 그런 것은 2004년 10월 이후 최대입니다. 지금. 이 넷플릭스가 네. 얼마 전에 그 실적 발표하고 그랬을 때 계정 공유하는 네네. 그거를 최대한 줄이게 하고 네네. 과징금하겠다 반대로 네. 광고를 붙이면서 좀 더 저렴한 그 구독 모델도 네네. 출시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출시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리드에스는 아직 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네네. 코시오가 있어요. 이제 그 같이 하는 분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정도 얘기했죠. 예. 그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유튜브랑 모르죠. 반대인 것 왜냐하면 리드에스는 여러 번 공식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절대 광고 안 받는다 했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마 그 소위 그 액티비스트들이 또 나설 수도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뭐 지분 좀 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참 말이 나온 김에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 메타란 거가 2%밖에 안 되는데 너무 꿈과 희망만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 투자가가 나오는 거죠.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죠. 부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2014년 15년 때요. 애플에 행동주의 투자가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가 스티브 잡스가 사후에 팀 쿡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CEO가 됐는데 비판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그 혁신이 없었다 이럴 때 할 때 딱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칼 아이칸이 들어갔습니다. 칼 아이칸이 그 당시 2014년 15년에 들어가면서 요구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사주를 사라. 그리고 배당을 늘려라. 예,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그 당시에도 스플릿하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모르죠. 그 전에 내면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식 미팅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다 absolutely no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근데 1년 반에 걸쳐서 다 받아줬어요. 그게 바로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팀 쿡에서의 어떤 그런 경영에 대한 그 행동주의 투자가 들어가면서 압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애플이 그 이후에 배당 엄청 늘리고 자사주를 엄청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칼 아이칸이 애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엄청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메타 플랫폼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주장이 미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부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메타도 결국 소위 그런 행동주의 투자가 들어가서 뭔가 변혁을 이룰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그렇지 않을 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 상법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포이즌 필 같은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는 차등 주식이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 차등 주식. 의결권 차등 주식이 있어서 구글 같은 알파벳이 ABC. 구글 A, C 뭐 이런 거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거래 하나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대주주가 뭐 대주주면 대주주 처음에 창업한 사람한테 의결권을 1대 10으로 주고 막 이렇게 많이 뻥튀기 해서 주는 겁니다. 그게 합법화돼 있고 그게 이제 통과되면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에는 자커버그가 거의 40~50%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의결권에. 그래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혹시 기대하는 분들이 제가 여기 관심 있으신 분 이제 미국 주식은 많이 관심 있어 그런 거 들으셨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물론 모르죠. 스스로 어떻게 합의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또 하나 약점도 거기에 있다. 물론 그게 좋을 수는 있죠. 경영권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는 그런 차등 의결권주를 엄청 갖고 있다는 거, 저커버그가 그게 오히려 좀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앞서 이제 코카콜라도 얘기가 나왔겠죠. 오늘 1%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 결국 시초가는 더 많이 올랐지만 결국 그래도 음봉이 나오더라도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지만 결국 이렇게 꾸준한 주식들이 올라가더라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3월부터 어떻게 저렇게 오를까 싶을 정도로 잘 올랐네요. 네, 그렇죠. 트위터는 소식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렇죠. 하여튼 기존 주주들은 이제 54.20달러에 오케이를 하면 다 주식 사주면 네.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회사로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내피셜이지만 이거 완전 내피셜인데 일론 머스크를 제가 오랫동안 봐왔고 그랬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다시 상장 가겠죠. 언젠가는 다시 언제인지 모르죠. 결국 상당히 부를 창출하면서 결국 그런 게 가지 않겠느냐. 예. 근데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트위터의 새로운 모멘텀은 뭐가 될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일론 머스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속에. 그런데 오늘 이것 때문에 당한 주식이 하나 있죠. 혹시 부사장님 기억하세요? DWAC라고? 아 트럼프에 관련한 저 이게 작년 10월, 11월 그때 스펙 보면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채팅창에서도 이거 어떻게 봐요? 어떻게 엄청나게 얘기들 많았고 네. 어떻게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이거 뭐 대박 난다 엄청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갖고 요걸 이제 스펙으로 상장했다는 건데 DWAC가 그 당시 요때였거든요. 훅 떨어져갖군요. 오늘 또 13%나 떨어졌네. 아니 그 트럼프의 계정이 막혔잖아요. 트위터. 일론 네. 머스크랑 그 트럼프랑 좀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계정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요? 친한 친구일지 모르죠. 우리가 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둘이서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 번 갔었죠. 네, 여러 번 그 백악관에도 갔었기 계정을 때문에. 다시 활성화해주지 않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뭐 저희가 감히 누굴 예측합니까? 일론 머스크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부사장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스펙 투자에 대해서. 스펙요? 네. 제가 밤마다 말씀드립니다. 밤마다요? 네, 밤마다 스펙 투자가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네. ETF 자체가 네. 워낙 힘든 주식이고 스펙은 진짜 한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기업으로 올라오는데 10년도 잘 모르죠. 예, 잘 모르죠. 그 그러니까 저도 근데 부사장님 밤마다 하시면 밤마다 부사장님 실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스펙이란 거 자체는 이런 거죠. 왜 활성화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풀어서 한국말로 해드리면 그랬더니 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죠. 그래서 그게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좋아지면 분명히 있겠죠. 네, 있겠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던 제가 6달러, 7달러짜리 한 15년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그 스페로 들어간 스페어 거예요. 들어간 겁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 물론 주식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행사 이런 거 유튜브로 직접 보시는 분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주문하시면 계실 텐데 딱 1년 됐잖아요. 포드. 1년 전에 여기 똑같이 100불로 갖고 오면 100불만 됐으면 이거 그 주문 들어갔던 거고 한국에서도 주문하시는 분 꽤 있는 거로 아는데 이게 이제 내일 론칭합니다. 이게 포드 150 라이트닝이요. 이게 내일 이제 오프라면서 내일부터 이제 인도가 되는데요. 이제 내일이고 그래서 김전에 1년에 4만 5천 달러 정도, 4만 5천 대 정도씩 이제 출시하겠다는 생산을 하겠다는데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 내년부터 15만 대 체제로 가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만 대가 현실화가 되면 사이버 트럭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당장 내년부터 올해부터 생산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보시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0에서 60마리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90km 좀 넘는 건데 F150 라이트닝이 4.4초에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램보기니가 뭐 이런 거 쭉쭉 나오네. 하여튼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하여튼 주가는 모르죠. 주가는 하여튼 15달러 수준인데요. F150 라이트닝을 기대하는 사람 엄청 많고 이것이 소위 미국에서는 그 공개는 몇 번 다 했죠. 다 했지만 실제로 현실화돼서 고객한테 나눠주는 첫 번째 풀 사이즈 트럭이거든요. 네, 한번 내일 어떻게 될지 이후에 포드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혹시 외전 있습니까? 오늘 외전 있죠. 왜냐면 뒤에 내용 이런 거 좀 월가의 시각을 오늘 못 봐가지고. 월가 시각에 네. 시간이 없는데 월가 시각 중요한데 그거 좀 내일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또 그런 것도 원하시면 틱톡 얘기 좀 더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 원하는 게 있으면 제가 또 해드리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더 네. 디테일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외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화요일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비가 왔죠. 내렸고 오늘 종일 내리나요? 오후부터 갭니다. 아 그래요? 갭니다. 예. 우리 장우석 기상캐스터 네. 그래서 또 자세하게 날씨 네. 전해주셨는데 시장이 좀 오후부터 그럼 우리 국장도 좀 갰으면 좋겠어요. 개하죠. 미국 개고. 시장보다 더 예, 어려웠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미국 시장 이야기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6시 30분에 돌아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